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 진로 컨설팅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2020년 경자년의 운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는 실전 사주 명식을 바탕으로 경자년의 운세를 통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 드릴까 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강의할 핵심을 칠판에 표기를 해 두었는데요. 칠판을 보시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이제 경자년 운세와 그리고 실전 사주를 바탕으로 통변하는 스킬, 그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 드릴 건데요. 자, 일단 내년이 2020년 경자년이지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경자년의 운세를 알기 위해서는 천간의 경금은 천간에 작용을 하고 지지의 자수는 대체적으로 지지에 작용을 하죠. 자, 그렇게 되면 내년에 이제 천간에서 경금과 가장 많은 작용을 할 천간이 두 개가 있죠. 간목과 을목. 자, 일명 갑경충. 일명 이제 천간은 극이라고 하죠. 금금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제 갑경충과 을경합.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주 명식에서 이렇게 천간에 갑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이제 사주 천간에 을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월일시에. 자,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은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설명해 드린 다음에 실전 통변할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자, 이러면 이제 갑경축을 하게 되면은 이 갑목의 기본 성향, 인자론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갑이라는 글자. 그래서 이제 이 명리학이라든가 진로적성학이라든가는 이 기본 공부할 때 오행과 육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갑목하면 갑목의 인자가 가지고 있는 글자의 기본 바탕. 그 다음에 자수의 인자론. 그래서 오행과 육친의 그 물리가 터질 때까지 항상 기본을 가장 중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목은 기본적으로 육친에서 편재 성향이 가장 강하죠. 어느 위치에 있든. 을목은 정재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을목일간이라든가 을목이 있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알뜰하죠. 알뜰살뜰하죠. 그 다음에 병화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간 성향이 강하죠. 칠살 성향. 그래서 이제 성격이 화통한 경우, 우락부락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정화 같은 경우는 병화하고 좀 다르죠. 이것은 얌전한 공무원 타입의 정관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이제 병화가 벌컥벌컥 화를 잘 내지만은 정화는 화를 잘 안 내다가 한번 화를 내면은 상당히 무서운 폭발력을 가지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무토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편인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세속, 속세를 떠나서 산 속에서 생활한다라든가 절의 스님이라든가 이렇게 무토일간 많은 이유가 편인 성향이 매우 강하다. 반면에 기토는 어떻습니까? 기토는 을목과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철사와 같이 이렇게 늘어졌다. 고무줄과 같이 줄어들었다. 아주 안정을 추구하죠. 안정. 그래서 이것은 정인 성향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갑목, 병화, 무토 이것이 모험을 좋아하는 반면에 을목과 정화와 기토는 안전빵을 추구하지. 자, 그 다음에 경금은 어떻습니까? 일단 비견 성향이 가장 강하죠. 주체성이라든가 뚝심이라든가 어떤 바위라고도 물상론에서 하고 쇠붙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경금 자체는 비견의 성향이 가장 강하다. 그 다음에 신금은 어떻습니까? 겉보기에는 이제 보석이고 바위로 이렇게 물상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단히 그 경쟁심이 강한 겁제 성향이 있다. 그래서 신금이 실질적으로는 가장 마음 수행을 많이 해야죠. 신금들은. 왜? 항상 승부욕이라든가 경쟁심리, 겁제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금보다 오히려 뒤끝이 있지요. 그래서 신금들은 뒤끝이 있다. 그 다음에 임수는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식진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대학 교수라든가 아니면 연구원이라든가
상당히 두뇌가 좋지. 식신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다음에 개수일간들은 어떻습니까? 상관 성향이 매우 강하죠. 개수일간들은 이렇게 뭐 남자나 여자나 중성, 여자 개수일간도 남성 성향과 여성 성향을 반반씩 가지고 있고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대체적으로 개수 같은 경우는 상관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직업도 예체능이라든가 방송, 연예, 예술, 뭐 보컬에 기타를 친다라든가 이런 특별한 직업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에서 도화가 좌오묘유가 도화라면 천간에서 개수가 도화고 신금이 도화고 을목이 도화성이 강하지요. 그래서 천간에도 일단 도화 성분이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미남 미녀 중에 개수라든가 신금일간의 영화배우, 탤런트, 연예인들이 즐비하지요. 그 다음에 을목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인자론을 기본적으로 알고 일단 통변을 해야 되고요. 지지도 마찬가지로 전부 인자론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강의 주제하고 시간 관계상 인자론은 언제 이제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이 글자에 대해서 인자론을 물리가 터지게끔 강의를 해드릴 계획이고 그러면 자, 이 지지가 자수지요. 그러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것을 실전 명식에서 이 지지가 나오게 되면은 실전 사주 명식에 대입해서 어떤 변화가 내년에 일어날까? 이것을 이제 한번 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경자년에 자수가 사주원국에 자수가 있는 경우, 사주원국에 연, 월, 일시 어디에든 자수가 있는 경우는 여기는 지금 없지요. 만일에 자수가 갑자년에 태어났다. 이렇게 되면 자수가 있게 되지요. 이러면 어떻게 통변을 해야 되느냐? 자수. 우선 조우부터 말이죠. 사오미가 필요하냐, 해자축이 필요하냐. 조우는 기본이고 두 번째 왕직끼리 만나면 겉으로는 다정해 보이지요. 글자도 같고 친구지요. 그런데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왕의 속성은 경쟁을 유발한다. 경쟁심. 서로서 보이지 않는 암투라든가 부정적입니다. 사주원국에 자수가 있는데 내년에 자수가 오면 70%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고 30%는 긍정적인데 단 조후가 해자축이 용신인 경우는 70%가 긍정적입니다. 해자축. 그 다음에 자 축토가 오면 어떻습니까? 자 여기 축토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자축 합토가 아니라 월지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월지에 해자축이 있게 되면 반국이 되죠. 해자축이 있게 되면 자 육합이 아니죠. 육합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월이 아닐 경우에 일시라든가 여기를 이제 육합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는 육합이 아니라 반국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축월이기 때문에 자축합을 하게 되면 자축합 수가 되지요. 자축합 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축합 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체적으로 일단 애정지합이라든가 어떤 모임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활동력은 강해집니다. 왜? 요게 수가 강해지면 식상이 강해지니까 식상이 원활해진다라는 것은 모임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새로운 일을 이렇게 벌이고 단체 가입하고 그래서 자축합 이게 육합이 되느냐 아니면 이와 같이 반국이 되느냐 해자축월일 경우에는 반국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작용이 일어나죠. 하지만 원국에 자축합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미토가 와서 이게 육해가 된다. 이럴 경우는 대단히 부정적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단 조후에서는 불리하죠. 자 여기에서 지금 용신이 뭡니까? 자 축월이니까 조후용신은 화가 되죠. 화간성이 되죠. 억부용신은 어떻게 됩니까? 편인이 강하게 있으니까 재성이 억부용신이죠. 격국용신은 어떻게 됩니까? 관이죠. 그래서 격국용신과 조우용신은 화가 되고 그 다음에 억부용신은 이제 목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자축이 왔을 때 조우적으로는 불리하고 어떤 단체 활동은 강해진다. 양날의 칼이다. 그 다음에 인목은 사주에 없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만일 사주에 여기 갑인이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인목이 강하면 갑인 이렇게 인목이 강하면 수가 빨려 들어갑니다. 인목 속으로. 그
그런데 인목이 정상적이라면 그냥 수생목 상생관계가 된다. 물론 수생목이 원활치는 않지요. 임수나 해수가 있으면 수생목이 잘 되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상생관계, 상설관계라든가 아니면 목이 강할 경우에는 이 수가 약하면 자치 없이 빨려 들어가는 이렇게. 그 다음에 묘가 오면 어떻습니까? 일단 사주에 묘가 있는 경우에 내년에 큰 변화가 있죠. 보통 자묘는 어떻게 됩니까? 자묘가 형살로 작용을 하느냐, 자묘가 형살로 작용을 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지. 예를 들어서 여기는 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묘가 있다고 정묘월에 태어났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묘가 여기에 있으면 자묘형이냐 아니면 자묘 형살이 발생하느냐. 형과 형살은 천양지차지요. 자, 형은 수생목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형살은 뭡니까? 살기가 뻗치지요. 어떨 때 살기가 뻗치냐? 이 묘목이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는 조우를 봐야 됩니다. 화와 수, 화기운이 강하지요. 여기는 수기운, 수화기재, 화수미재가 아니라 수화기재지요. 이럴 경우에는 상설관계로 작용을 합니다. 묘목이 여기 있게 되면 이것은 자묘형살이 아니다. 그래서 자묘형이 이렇게 일단 원국에 있는 경우는 또 별도로 해석을 하지만 일단 자묘형이 이런 사주에는 있더라도 형살로 작용하지 못하고 수생목 관계로 작용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자 진토 큰 변화가 오지요. 자 자진합이 되게 되면 이제 삼합이 되지요. 신자진에서 자진합. 자 원국에 두 개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진합수, 자진합수가 되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자축합도 아까 수라고 그랬고 수식상이 매우 강해지지요. 수식상이 금일간에 수식상이 강해진다. 그런데 자수가 진토, 왕지 자수가 묘지, 이 고지를 만났을 때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 이 진토라고 하는 속성은 재도전, 과거에부터 생각해왔던 일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하든가 아니면 그동안 꿈꿔왔던 것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자진합의 통변의 핵심인데요. 그래서 사주원국의 진토가 특히 월이나 일지에 있는 경우는 내년에 큰 변화가 그러니까 기존에부터 한번 생각했던 일을 반드시 시도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자격증을 따려고 했다. 그럼 반드시 따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토가 원국에 있을 때 자진합이 되면 큰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사화가 여기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신사일주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것은 수고, 요거는 화지요. 자, 이렇게 되면은 조후를 해결하는 정도. 원국에는 화, 운에서는 자. 이것은 수국화의 관계도 되지만 대체적으로 이것은 조후를 해결해주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자축인 묘진 사오기 신유술의 중에 자오축이죠. 자, 왜? 왕과 왕끼리 충돌을 한다. 굉장히 큰 변화죠. 그래서 2020년에 하던 자오축이다. 자오축. 자, 자오축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여기 연, 월, 일시에 지금 오화는 없는데 시간 관계상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 오화가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러면 이 일간하고 직접적이지는 않죠. 간접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연주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오화가 만일에 여기 있다. 갑오년에 출생했다. 이렇게 되면 회사라든가 그 조상, 조부 조상이라든가 상속이라든가 그 다음에 회사에 승진을 한다라든가 그래서 여기에서 만일에 자오축을 하면 긍정적인 요소가 70% 이상이다. 부정적인 요소는 30%밖에 안 된다. 그런데 자오축을 하면 겁을 내지요. 겁낼 게 아니라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 자오축을 겁을 준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만일에 월에 오화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가정입니다. 정오일주는 옳기 때문에 만일에 여기 오화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오축을 하게 되면 월지가 충을 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공간적인 변화가 생기죠. 이사를 간다라든가 직장을 옮긴다라든가 아니면 직장에서 사업을 한다라든가
일단은 해외 유학을 간다라든가 어떤 이런 큰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월지의 좌우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긍정적인 요소가 70%, 부정적인 요소는 30%밖에 안 되는데 이 좌우충을 대단히 겁을 낸다라는 얘기죠. 다만 원국에 좌우충이 있으면서 좌우충을 하는 경우, 세운대운에서 이런 경우는 이제 해석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계속 보게 되면 일지에 오화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좌우충이 되면 대체적으로 90% 이상 부정적인 일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 일지는 배우자 자리지요. 그래서 배우자의 갈등이라든가 대체적으로 심리 기복이 커지지요. 감정 기복, 심리 기복. 자는 뭡니까? 슬픔이지요. 오화는 뭡니까? 기쁨이지요. 기쁨과 극도의 기쁨과 슬픔이 충돌을 한다. 감정 굴곡, 기복의 변화, 심리 기복, 감정 굴곡이 대단히 커진다. 이래서 이제 배우자의 불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미리 알고 대처를 하면 배우자의 불화수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감정 불안, 수험생 같은 경우는 이 불안 요소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사주진로를 통변하고 사주진로를 상담하는 목적이죠. 내년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 부정적인 요소는 제거를 하고 긍정적인 요소는 시도를 하고 이것이 사주진로를 컨설팅하고 상담하는 목적이 되죠. 자, 오화가 시지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지, 연지하고 비슷해지요. 긍정적인 일이 부정적인 일이 반반이 발생합니다. 대체적으로 여기는 자식의 자리죠. 약간 자식의 문제가 생긴다라든가 아니면 미래지요. 연, 월, 일시 미래의 나의 진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라든가 역시 승진운이라든가 해외 그 연수, 유학, 이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일지충이 아니면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 특히 원국에 이제 좌우충이 월 1에 있을 경우에는 심리 기복이 조금 더 커지는데 원국의 좌우충 중에 좌우충이 아니라 이렇게 오화가 있을 경우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조금 이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와 같이 어떤 인자가 연월 일시에 왔을 때 어떻게 해결을 했냐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두루뭉실하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는 정확한 실전 통변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통변이 안 되니까 가는 곳마다 해석이 다르다. 그 이유는 정확한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미가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자수가 미토가 오게 되면 잠이 원질이 발생하죠. 잠이 원질이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죠. 왜? 잠이 원질이 발생하면은 원진도 되고 육계도 되죠. 잠이 원진, 잠이 육계, 또 비문간살도 되죠. 잠이가 이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조금 예민해지지요. 그 원진이라든가 육계라든가 기문이 온다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갈등이 오고 배우자 자리죠. 그 다음에 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질투를 한다라든가 시샘을 한다라든가 대체적으로 사주원국에 미토가 있는 경우에 내년에 자수가 오면은 70% 이상 부정적이다. 이런 것은 내면의 진략과 내공을 채워서 어떤 경우도 남을 험담해서는 안 되고 구설수를 일으키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자수와 신금이 옵니다. 긍정적이죠. 신자진 삼합이 되죠. 자, 자진합수는 자진수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수, 신자수.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활동력이 커집니다. 사주원국에 그 신이 있고 자가 오게 되면 활동이 커진다. 단체 가입 대단히 긍정적이다. 그 다음에 유금이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만일 여기 그 유금이 있다, 정유가 있다, 자유 기문이 되지요. 조금 예민해집니다. 자, 자유 기문은 파도되고 부정적이죠. 왜? 자유파가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파괴된다. 계약이 파괴된다. 뭐 부동산이라든가 어떤 일이 성사 99%다 이제 성사 단계에서 마지막에 일이 성사가 안 되지요. 그래서 유금이 있는 경우에 내년에 경자년이 오게 되면 어떤 계약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예민해질 수도 있고 자유파, 기문, 원진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다. 술토는 어떻습니까? 자수가 술토를 만나게 되면은 자 토국수를 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술 중에 무토가 있고 자 중에 개수가 있으니까 무계약을 하니까 아주 암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술중 정화와 그 다음에 자중 정임합을 하고 있죠. 술중 정화하고 그 다음에 자중 임수가 정임합, 무계합, 암합을 하기 때문에 무토와 자수의 관계는 긍정적이다 보면 됩니다. 자, 해수가 오면 어떻습니까? 해자가 방합이 되죠. 물론 이 월이 해자 축월일 경우에는 방합이 되지만 월이 해월이 아닌 경우, 해자 축월이 아닌 경우, 나머지 있으면 혼잡이 되지요. 혼잡이 되면 대체적으로 조금 부정적이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주에서 조후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후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억부, 세 번째 이제 격국적으로 가는데, 자, 이런 식으로 글자 하나하나를 전부 청간지지에서 해석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이제 실전 통변의 스킬인데요. 자, 청간과 지지를 받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원국도 있고 대운도 있고 세운도 있죠.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일단 대운의 흐름에서 일단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월에서 조우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축월, 해자 축월에서는 여기는 신금일간에 요게 억부용신이 되고 요게 조우용신이 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축월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임이라든가 신사라든가 이모, 개미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우가 완전히 해결되지요. 축월 진시가. 그래서 무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사라든가 이모라든가 개미 여기 같은 경우는 발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묘 같은 경우는 보통이 있죠. 왜? 이게 습토와 습목이 되니까 축월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통운이고 이런 경우는 다소 이제 부정적이죠. 갑경축을 하면서 진진영의 진축파에 대체적으로 이제 부정적이다. 그래서 아무리 용신 희신운이라도 60년이 다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용신은 희신운을 만내도 10년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합지합을 하죠. 5대운, 6대운에 정임합, 오미합, 정계충, 충미충. 그래서 5대운과 6대운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5대운과 6대운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자, 사주원국에 정임합이 있는데 다시 여기 5대운에 정임합으로 묶이게 되면 정임합 목이 돼서 좋을 것 같지만 깝깝해지요. 간성이 한 번 묶이고 두 번 묶이게 되면 간성이 깝깝해집니다. 남자로 말하면 직업이고 여자로 말하면 직업과 배우자고 그 다음에 여기 오합, 오미합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죠. 오미합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육합으로서 좋은 작용을 하고 목으로 간다라는 거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육대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정계충을 하게 되면은 이 정화가 꺼지지 않을까. 이 약한 불이 좀 약하죠. 간목도 조금 약하고 이 목화가 조금 약한데 그렇지만은 정계충을 하더라도 정화는 절대 꺼지지 않는다. 왜? 이것은 열작용이 아니라 빛으로 작용하고 있죠. 해자축월의 정화는 완전히 빛으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계충을 하더라도 절대 깨지지 않고 이 답답하게 묶였던 정의밥이 풀리면서 발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오미 중에서도 오히려 오화보다는 사화와 미토대운에 발복을 하게 됩니다. 축월생들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물론 원국이 70% 중요합니다. 원국의 해석을 하는 거 70%. 그 다음에 대운 해석이 20%. 마지막 세운 해석이 10%.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내년 운이 어떨까 후년 운이 어떨까 이것만 관심이 있죠. 중요한 것은 원국을 바탕으로 이러한 정확한 해석이 되지 않으면 대운과 세운의 해석이 틀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간과했기 때문에 원국을 간과했기 때문에 대운과 세운에서 자꾸만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2020년에 이 명식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아까도 간단히 설명했는데 자, 갑경충을 합니다. 갑경충을 하죠. 이렇게 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남자라고 가정을 합시다. 정제지요. 금금목 정제. 정제가 갑경충을 할 때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자, 뿌리를 봐야 됩니다. 갑목의 뿌리가 진토의 을목 뿌리를 내리고 있죠. 자, 미중을목, 진중을목. 갑목의 뿌리가 통군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갑경충을 하게 되면 영향력이 최소. 신금일간의 경동은 겁재지요. 겁재는 손재수지만
큰 손재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재물도 되겠지요. 재물. 그러면 손재수가 가볍게는 일단 돈이 나갈 수는 있다. 그렇지만 크게 흉하지는 않다라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성은 뭡니까? 배우자지요. 배우자 갈등도 크지는 않다. 왜? 여기서 만일에 지지에 신금이 있다라면은 강력하지요. 그런데 지지에 신금이 없고 축중 신금 정도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또 그 간목은 아버지도 되죠. 그래서 아버지, 배우자, 그 다음에 재물 이런 쪽에서 영향력은 있지만 미미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청간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자수가 오면은 아까 해석을 했죠. 자진합수라든가 자축합토가 아니라 월지는 자축합수, 자진합수, 수식상이 강해지면서 임수상관으로 투간 투출을 됐기 때문에 대단한 활동력이라든가 큰 변화가 오게 됩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변화. 왜? 신금일간이 발복하는 것은 22년 인묘진 사오미부터 여기부터 이제 조후 희신, 억부용신 여기 조용신, 억부신이 올 때부터 이때부터 발복을 하는데 여기가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자진합수, 자축합, 방국이 된다는 것은 이 재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여기에서 마중물 역할, 펌프질이죠.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긍정적이다. 이것은 약간 부정적이다. 이래서 2020년 물론 이것은 이제 내년 2월 4일 2, 3, 4, 5, 6, 7, 8, 9, 10 이 월별로도 월운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 이 연운까지 해석을 합니다. 2021년 이것은 약간 다소 부정적이죠. 자, 신금일간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신금이 오는 자체는 대단히 좋습니다. 경금보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축토라는 것은 다소 부정적입니다. 왜? 일단 조가 맞지 않죠. 진축파 여기도 또 진축파 축미충 여기도 다시 축미충 겹충을 하죠. 이렇게 되면 위장 소화기라든가 그 고지혈증이라든가 콜레스테롤 관리라든가 일단 건강을 가장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직 해자축이라는 것은 여기는 이 재물을 창출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준비하고 항상 연구하고 내공을 다지는 이 기간으로 여기서 단단한 이제 그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22년이 되게 되면 여기부터는 이제 수생목이 원활하지요. 간목 재성을 수생목을 해주면서 인목 상당히 이제 여기서 억부용신이면서 조후시신인 인목, 인묘진, 사오미로 오게 되죠. 그 다음에 23년도 발복을 합니다. 왜냐? 진중계수, 축중계수, 진중계수가 인술투간이 되어 있는데 다시 여기서 계수가 온다라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여기서 해수도 그 해묘미 목으로 가려고 하고 이것도 수식상으로서 완전히 수로 펌프로 뽑아내서 수생목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가 최대 이 분기점, 발복, 터닝 포인트. 그 다음에 갑진년의 간목은 긍정적인데 진토는 주의해야 됩니다. 축토보다는 낫지만 여기서 다시 이 조가 깨지기 때문에 진축파라든가 진진영이라든가 이때는 다소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대 하이라이트가 2025년부터죠. 을사면은 목화 완전히 화기운으로 축월의 진시에 태어난 신금이 최대 발복하는 거. 여기는 그 전도양양이죠. 탄탄대도라는 거죠. 이럴 때는 펼치고 여기도 이제 준비 운동을 해야죠. 어떤 것을 이루려면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해서 발복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크게 펼치는 이것이 이 때를 알고 비가 오면 우산을 쓰듯이 자신의 미래를 정확히 알고 펼칠 때와 움츠릴 때를 이렇게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실전사주를 정확히 통변하는 방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경자년의 운세에 대해서 그 해석하는 방법과 실전사주 명식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제 강의가 유익하셨다라고 생각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아니면 댓글과 공감으로 복채를 내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심산 원장의 오늘 경자년 운세
실전 통병 강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